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죄의 객체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산죄의 객체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앞서서 재산죄의 객체에는 재물이 있을 것이고 재산상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물하고 재산상 이익. 자, 그럼 재물이란 뭘 것일까? 재물, 우리 형법에 34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장의 죄에 있어서, 재산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게 이 조항이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물이란 무엇인가 학설 대립이 나눠지는 거예요. 346조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다. 이게 재물이다. 어, 또는 재물은 이건 특별히 동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재물이었으니까 재물은 뭔가 이렇게 무채물이 아닌 유채물 아니냐.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자, 봐볼까요? 이 재물 관련돼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346조가 관리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으면 유채물, 무채물, 불물하고 모두 재물이 된다. 이게 관리 가능성설이에요. 그래서 무채물도 재물이니까 당연히 346조는 단순한 주의 규정이다. 이러한 사실 밝히는 단순한 주의 규정이 불과하다. 이러한 관리 가능성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또 하나는 346조는 특별 규정이야. 원래 재물이라는 것은 유채물, 무채물이 아닌 유채물만을 재물로 인정하고 있어. 바로 유채물설, 유채성설입니다. 유채물만. 그래서 346조는 유채물이 아닌 동력, 무채물 중에서 동력을 재물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별 규정이야. 라고 340 유채성설, 유채물성설은 유채성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유채성설 모든 교과서가 그러니까 유채물이라는 거죠. 유채물만 재물이야. 이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설 판례는 관리 가능성설입니다. 그래서 346조는 주의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그냥 주의 규정일 뿐이다. 당연한 거다. 이게 통설 판례다. 자 그러면 관리 가능성설에 입각하더라도 첫 번째 유채물이어야 돼요. 유채물은 뭘까?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체가. 외부 세계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리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유체물일지라도 관리할 수 없는 해, 달, 공기, 바다, 물,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아니에요. 관리할 수 없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무체물이라고 했으니까. 관리 가능성에 따르면. 다음,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부착된 의족이나 의수, 이건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이 될 수, 왜? 사람하고 일체가 돼 있으니까. 사람을 재물인가요? 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나요? 사람을 재물로 본다. 그럼 안 되죠. 사람은 재물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죠. 생명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 예를 들어서 인체에 부착된 의족이나 의수, 이것도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신체로부터 분리가 된 모발, 머리카락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의 신체 일부, 신체 부부이지만 머리카락을 잘라 바닥에 떨어진 모발, 그다음에 치아, 분리된 치아, 혈액, 장기, 신체로부터 분리된 다음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체로 분리가 된 다음에는 당연한 거겠죠? 다음으로 사체, 유골, 유발, 유발.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재물죄의 객체로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 보면 신앙에 관한 죄에 신앙이 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사체라든지 이런 거 관련 사체 오욕죄라든지 뭐 이런 거 각종 죄들인데 이런 것을 신앙에 관한 죄가 이제 있는데 이건 변론으로 하고 이건 재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사람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결국은 사체나 유골, 유발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사체가 되고 유골이 되고 또 유발로 남잖아요. 그죠? 음, 재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해부용 사체처럼 그 사체의 주인 또는 소유주 또는 그 상속인이 승인을 해서 의학 실습용의 대상으로 썼다.
해부용 사체처럼. 이 경우에는 재물이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재물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 유물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일부분도 몸에 부착됐을 때는 재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장기 등은 재물이 될 수 있다.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 신앙에 관한 죄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재물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다만 해부용 사체처럼 의학 실습용으로 학술 연구의 대상인 경우에는 재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자, 중요한 관리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관리 가능. 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해, 달, 공기, 바닷물은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뭐, 여기서 관리란 뭘까? 관리한다는 말은 관리, 뭔가 관리한다. 물리적으로 관리한다? 물리적으로 관리한다? 혹은 사무적으로 관리한다? 법률적으로 관리한다? 관리할 재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물리적 관리 가능성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을, 재물을 사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다루게 될 재산상 이익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재물이 포함되잖아요. 따로 재산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재물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관리만을 말한다. 사무적, 법률적 관리, 이것은 재산상 이익에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권리, 전파, 이건 재산상 이익은 해당하는데 재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물리적 관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우리 형법은 구분하고 있는데 재물이란 물리적 관리만을 말한다. 사무적, 법률적 관리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이랬을 경우에는 재물하고 재산상 이익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재물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가 물리적 관리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동력이에요. 동력이란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뭘까? 뭐가 동력, 힘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힘. 뭐 전기 에너지, 수력, 뭐 이런 자연적 에너지, 또 사람의 힘, 인력, 우마차 힘,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그랬죠.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여기서 동력이라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자연적 에너지, 이런 것들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힘,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우마차의 힘,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동력이 아닌 거예요. 정보, 사상,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재물이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냈다. 그 다음에 문서를 복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켓 자료 내용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가지고 왔다. 그럼 절도죄 될까 안 될까? 절도죄에 말한 재물은 정보 같은 건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거나 정보 같은 건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그랬거든. 재물은 뭔가 재물이 움직여져야 되거든. 이렇게 이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연적 에너지 중에서 전력이나 수력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리하고 그 전기선을 갖다 우리 저기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에 이렇게 별도로 선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전기를 갖다 무단으로 썼다.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 이해되죠? 농로에 보면은 전기 지나가는데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거기서 선을 갖다 이렇게 이입해 가지고 옆으로 옮겨 가지고 전기를 갖다 훔쳤었다. 이게 이제 바로 재물 절도가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되는데 사람의 힘을 무마차의 힘을 훔쳤다. 힘은 그죠. 말을 훔친 건 변론으로 하고 그 힘은 그건 동력이 아니라는 거지. 정보나 사상, 아이디어도 재물이 아니라는 거지. 내 컴퓨터 안에서 정보를 알아냈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를 복사했어. 내 디스켓 자료 내용 복사했어.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가져왔다. 디스켓을 있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된다?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동력이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건 변론이요. 변론으로 하고 다른 죄는 변론으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이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채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외에도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재물의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교과서 129페이지 봐보십시오.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 통념상, 형법상 보호할 가치만 있으면 된다. 보호할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교환 가치? 반드시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가될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돈이 안 된다 할지 몰라.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보호할 가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충분하다는 거죠. 예컨대 부친 초상화라든지 애인 사진이라든지 무효인 약소금, 주권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국민투표 용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신문기일 소환장, 주민등록증, 부인의 모발, 이것도 다 재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경제적 교환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은 재물일까? 자, 부동산도 사기, 공갈, 횡령죄의 재물에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절도죄나 강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가? 절도죄나 절도죄의 객체가 재물이고 강도죄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니까 재물이 여기서 될 수 있을까? 긍정설도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은 절도죄나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수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봅시다. 다음 금제품의 재물성입니다. 금제품이라는 것은 소유나 점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걸 말해요. 이런 금제품이 재물일까? 예를 들어서 소유와 점유가 모두 금지된 절대적 금제품이 있어요. 위조통화. 위조통화는 소유도 안 되고 점유도 안 돼요. 아편 흡식기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조통화를 절도했다? 그럼 이건 절도죄가 아니고 위조통화 취득죄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점유만 금지하는, 소유는 가능해요. 점유만 금지하는 상대적 금제품이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죠. 불법 소지 무기, 군용 휘발유, 소유는 가능해요. 훔쳐왔더라도 재물이 된다는 거죠. 왜냐? 상대적 금제품에는 어찌됐든 소유권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조 유가증권은 위조된 것이라도 그 소지자의 점유권 보호 차원에서 재물로 그 재산죄의 객체성을, 절도죄의 객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는 거예요. 또 불법 원인 급여물, 여러분 민법 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물이 있어요.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하는 받는 재물이 있죠. 이 경우에도 재물성 그 자체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을 얘기했어요. 재산상 이익이란 뭘까요?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바로 재산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상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뭐 무상의 노무 제공이라든지 채권 취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이익으로서 부채 감소, 부채를 갖다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영구적 이익, 채무를 완전 면제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일시적 이익, 채무 변제를 연기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일시적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물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재산죄 분류도 한번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재산죄의 객체 관련돼서 이번에는 재물이란 뭘까? 자, 재물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바로 물리적 관리 가능성설이 통설 판례다. 즉 관리할 수만 있다면 유채물과 무채물 모두 재물이 된다.
346조는 주의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무체물이니까 첫 번째로 유체물.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해, 달, 공기, 바닷물, 재물 아니더라.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 또 사체, 유골, 유발 등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아니다. 관리 안 된다. 사람이 관리할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더라.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장기물은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다. 또 해부용 사체처럼 의학 실습용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재물이 되더라. 그때는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이 되더라.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 되더라. 다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그랬다. 무체물 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 동력이 필요하다. 물리적 관리만을 말한다. 왜? 여기서 사무적, 법률적 관리까지 얘기하면 재물 안에 재산상 이익까지 다 포함돼 버리니까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권리, 전파 이런 것들은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파라 하더라도 동력, 관리할 수 있는 재물, 무체물 중에서 자연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수력 통해서 나온 전기 같은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것, 한전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전기를 농로에서 전기에서 선을 끌어가지고 썼다. 그럼 전기 절도가 된다. 즉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도 그 대상이 되더라. 그러나 사람이나 우마차 힘은 제외된다.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이 아니다. 관리 불가능하다. 사람이나 우마차 힘 어떻게 나오는지 불특정하고 불규칙하고 알 수가 없다. 정보나 사상 아이디어 이것도 재물 아니다. 정보를 알아냈다. 문서를 복사했다. 이것은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가져갔다. 권리절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이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재물 재산상 이익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물 관련돼서 유체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물에 있어서 경제적 교환 가치 필요 없다. 경제적 교환 가치 없더라도 소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면 되더라. 그 다음 부동산은 재물성인가? 부동산이 사기나 공갈, 횡령, 사기, 공갈, 횡령에는 부동산 재물 포함된다. 그럼 절도나 강도처럼 절도나 강도 같은 경우에 객체가 될 수 있을까? 절도죄, 강도죄 객체는 되기가 좀 어렵더라. 불가능하더라. 왜?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절도하고 강도는 결국은 뭔가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 절도, 부동산 강도죄는 인정할 수 없다. 다음 금제품, 금지하고 있는 재물들이 있죠. 금제품은 어떻다? 금제품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 소유나 점유를 소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소유 또는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 절대적 금제품이 있더라. 이 절대적 금제품, 위조통화, 아편업 식기 이건 재물 아니다. 그래서 위조통화 절도죄가 되는 게 아니고 위조통화 취득죄가 되더라. 그 다음 단순히 점유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뭐 소유는 할 수 있더라. 불법 소지무기, 군용 휘발유 소유는 되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물이 된다. 다음 재산상 이익이란 앞서 말한 재물 이외 일체의 재산적 가치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이익, 즉 부상이 노무 제공, 채권 취득 이런 것도 있고 소극적 이익으로서 부채 감소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영구적 이익으로서 채무 변제하는 게 있을 것이고 다음 일시적 이익으로서 채무 변제의 연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법상 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이제 재산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이유를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주변에서 많이 나머지 앞서서 했던 개인적 법익은 구속요건만 기억하면 뭐 어려움 없는데 이 형법은 이 재산죄가 꽂힙니다. 강론은. 이거 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총론 부분도 다시 한번 다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형법상 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